수장님, 제가 네.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고 뭔 말인지 다 알겠긴 하는데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수수료 내고 주식 방송에서 네. 종목 찝어주는 거 네. 그거를 하는 사람들 심리를 알겠다. 너무 어렵고 약간 그 접근을 하는 게 이걸 평생 내 걸로 만들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너무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네. 이걸 당장 내일부터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방송한 건 뭐야? 그러니까 뭔가 네. 이게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거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자, 이게 한데. 방송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네. 그러는데 이제 책을 참고하셔야죠. 그 되게 자세한 사례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네. 생생하게 이렇게 하여튼 적어놓은 거고요. 제가 책의 저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꼭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세상에 어떤 다른 데서도 보기 힘든 어쨌거나 실전 투자법을 썼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법으로 제가 이제 이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다양한 소스와 뭐 분석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을 네. 책으로 사실 되게 상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할 수 있는 소스들을 뒤에 블로그에 뭐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사이트 네. 이런 걸 정리를 해놨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다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자, 근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종목 찍어주는 사람 좋아요. 근데 종목 찍어줘서 했는데 그거 다 성공하셨나요? 아니 아니 거의- 그걸 우리가 먼저 네. 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종목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종목을 찍어줘서 투자했는데 다 수익을 보셨냐고.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두 개는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10번 중에 한두 개 걸렸는데 또 나머지 두세 개는 실패하면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네, 그건 제가 좀 이게 소개하는 것 종목들 이렇게 가끔 보면 아 정말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트 보고 되게 단타 매매하건 하듯이 네. 그냥 이게 보는데 어떤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되게 좀 부담스러운 종목인데 막 권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내가 보기에는 약간 테마성의 그런 종목도 추천할 경우들도 있고 네. 그 일반인들이 사실 하면 되게 위험한 종목들도 많이 찍어져요. 그러니까 네. 편할 수는 있죠. 그쵸. 편할 수는 있는데 해서 손실이 나면 그쵸.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하면 이게 설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팔지를 몰라요. 그쵸. 자기 판단이 안 되면 수익을 못 내요. 진짜로. 예를 알아도 들어서 이런 판단이 안 거잖아요. 돼. 이 회사가 처음에는 한 20% 30% 쭉쭉 잘 나가던다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또 주가가 막 꺾이기 시작해. 네. 그러면 내가 30% 수익 났는데 갑자기 막 수익률이 15%를 줄어들면 불안하잖아요. 30%였는데 네. 팔 수도 있지만 못 팔아요 또. 그래서 기다려요. 근데 쭉쭉 빠져서 더 빠져.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러면 그 상태가 일시적인 건지 상황이 악화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주가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른다고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건 모르거든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는 백날 해봐야 실력 안 늘고 백날 해 실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정말 그냥 그렇게 손쉽게 수익 낼 수 있으면 네. 세상 사람들 다 돈 벌었고 다 부자 됐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처음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저거 언제 공부해서 언제 수익 내지?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렵다. 제가 네. 조금 시야를 넓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 네. 투자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면 수익이 안 나면 이상하다니까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자,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난 진짜- 왜 이렇게 자세가 거만해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기분 상했어 이거. 얼마나 쉬운지 제가 판단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자 그냥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제가 V 재편에서 네. 이제 산업 섹터들을 소개했는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가 트렌드를 타세요. 메가 트렌드. 네. 메가 트렌드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메가 트렌드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일시적인 아, 경쟁 네. 충격이죠. 근데 메가 트렌드가 뭐죠? 메가 트렌드는 거대한 그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흐름. 그건 지금 2차 전지나 그린 뉴딜 같은 거예요. 그린 뉴딜은 뭐예요? 그린 뉴딜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네, 심각하죠. 굉장히 지금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환이 전기차고 또 한쪽이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아, 진짜 나 종목 고르는 거 너무 힘들고 잘 모르겠어. 몰라요.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네. 똘똘한 것들을 사놓고 네. 10년 동안 그냥 10년. 10년 동안 그냥 놔둬. 아, 그럼 됐나요? 이걸 원하신 이거 건가? 좀 깔끔한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섹터를 좁혀주시면 사실 저희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2차 전지 전방 시장이 전기차인데 네.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이게 대세고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왜 메가 트렌드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 부문에 이제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고 네. 그걸 하려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승용차 쪽에서는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지금 3%가 네. 지금 전기차인데 나중에는 한 2040년 가면 40년, 2040년. 네. 20년 지나면 이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 60% 된단 말이에요. 오, 이게 3%에서 6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 자동차 바닥에 깔리는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지금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백 배 많은 배터리.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냐? 전체 판매량이 3%인데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있어요. 이 3사의 수주 잔고가 얼마냐? 네. 300조 원. 선주문 받은 게? 네. 300조 원인데 이 300조 원은 우리 한국 GDP의 6분의 1. 그 세 개 다 합친 게 300조 원이에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그리고 LG화학 혼자만 지금 150조 원을 수주해 갖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LG화학의 연간 매출이 얼마냐? 30조 원이에요. 그러면 배터리 수주 지금 받아놓은 것만 해도 150. 5년치 매출이 날 게 그러네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LG화학 주가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5년치 매출분이 쌓여 있다니까? 그렇네요. 근데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막 공장에 투자하고 막 이러느라고 저 배터리 부문에서는 흑자가 안 났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최근에 흑자가 났어요. 배터리로요? 네, 배터리에서만. 우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흑자가 났는데 배터리에서도 흑자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수주 받아놓은 건 다 흑자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로 쌓여 있고 이미. 근데 앞으로 이제 3%에서 60%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주문이 들어오겠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 10년 동안은요, 제가 볼 때 거의 쉼없이 올라가요. 지금 2차 전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주가 너무 오른 것 아니야? 맞아요. 올랐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더 오를 거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3천억 하는 회사가 한 3, 4년 후에는 매출 1조 찍을 수도 있어요. 오. 그만큼 성장세가 가파르게 일어날 거예요. 2차 전지 업체들의 많은 네. 업체들이.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 네. 골라서 담아 놓으면 LG화학. LG화학, 삼성 SDI 이런 이제 가장 완제품을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이런 식의 소재라는 걸 공급하는 업체도 있고요. 네. 또 이런 걸 만들려면 어쨌거나 생산 설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장비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업체들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에코프로비엠, 첨보. 많이 알려진 거 맞아요? 네네. 처음 듣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좀 하는 사람들은 네, 아는. 네, 네. 그다음에 장비 업체 중에는 PNT, CIS, 뭐 아. 아까 이야기했던 엠플러스도 있고, 뭐 데보마그네틱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런 거 어디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다 알죠.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는 사실 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 이미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원들 중에는 사실은 뭐 종목들 투자해서 수익 올리신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주가가 바닥일 때 소개를 했으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올랐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네요. 네,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물론 이게 지금 오르기 전에 이렇게 샀으면 좋지만 이미 올라 있으면 그럼 사지 말아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오르지만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복을 보이면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라도 좀 다시 조정받을 때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조정받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그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가는 거예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네, 네, 네. 한 3, 4년 지나면 지금하고 비할 바 없이 매출들이 커졌을 거고 저는 여전히 지금 주가보다도 또 몇 배가 더 올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10년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아직도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20년 만에 주식가가 10배 됐단 말이에요. 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려 그러면 다들 투자하겠죠. 당연하겠지. 네.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삼성전자 돌아가서 중간에 팔지 않고 그냥 묻어놔도 되더라. 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마다 더 사모으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걸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2차 전지가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2차 전지의 똘똘한 종목들을 네.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짜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대여섯 개 정도를 하나의 큰 종목처럼 생각해서 그걸 하나에 이제 담아 놓으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고 중간중간에 조금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다시 좀 더 똘똘한 애들로 중간에 한 번씩 바꿔주고 네. 그런 정도의 조정만 해나가면 10년 동안 들고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가장 속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부자. 네. 10년을. 네. 아, 네. 네, 그거야말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네, 내가 맞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바뀌었을 어떻게 때 바뀌었? 아,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네. 저는 단타 매매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단타는 어느 정도예요? 뭐 며칠 갖고 아니 뭐 하루 안에 파는 경우도 있고 아. 뭐 2, 3일 안에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네. 뭐 몇 시간 만에 파는 경우 몇십 분 만에 파는 경우도 아. 있고.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타 매매는 진정한 의미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가 흐름 보고 이렇게 배팅하는 건데 그거는 투기 도박. 그거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거죠. 네네네. 돈 벌 수도 있지만 소수의 감정은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저는 실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주식 투자를 처음에 기초를 탄탄히 해서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연습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20m밖에 못 가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5km, 10km도 가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조금 좀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고 하는 게 네. 조금 힘들 수도 어렵고, 있고 네. 뭐 버거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이 영법으로 5km도 가고 10km도 헤엄칠 수 있는 실력이 네. 될 수 있는데 네. 단타 매매로 하는 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10년이 지나도 결국 한 10m 가는 영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동네 개헤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어떤 경제와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 책에서요? 네네. 네. 중국 업체들한테 치여갖고 예를 들면 뭐 기계, 조선, 화학, 철강 또 해운 뭐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뭐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현대의 기아차 이건 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주력 대기업들에 투자하면 대부분은 이게 우량주가 아니고요. 정체주 세태주예요. 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 몇몇 업체를 빼고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안정적이긴 하죠.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아, 네. 그런 정보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헤엄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물결이 이렇게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헤엄치면 덜 힘들고 막 20m, 30m 쉽게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역류를 거슬러 오르려 그러면 힘만 들고 그죠. 안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이미 정체 쇠퇴 상태에 빠진 그런 산업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장 빨리 성장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연간 6%로 성장하면서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납품하는 소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에 이 소재 납품하는 업체들, 장비 제공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똘똘한 돈을 투자하면 네. 이런 업체들이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성장하겠냐고요. 그런 업체들은 그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제 책에 많이 소개되어 아, 있고요. 네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네. 또 조금 더 기사 검색해 보시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 기사들 힌트로 자기가 좀 더 정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리포트라든지 재무제표 보는 것과 관련해서 좋은 참고 자료 또 사이트 이런 건 제가 부록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냥 이런 정도로만 갖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물결을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저는 갈린다고 봐요. 10년 후에.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돌아가서 투자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2차 전지.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오히려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보다 10년 후에 더 많은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데도 분명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화내시지 마시고요. 진정하시고. 네. 그 본인의 돈이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그러니까 두세요. 이게 저는 좀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안타까운 거죠. 네.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게 네. 인류 최대의 문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도 풀고 네. 우리 뭐 2차 전지 산업도 키우고 자본 돈 대주면 산업이 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과실을 나도 나눠 먹으면서 부자가 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드리고 네.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으면 그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자기가 네. 더 스터디를 잘 하시면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시고 재미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기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넓혀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책에서도 되게 네. 그 강조하신 기법이 있더라고요. 333. 네. 333 종목. 이게 어떤 건지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333 종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죠? 그러니까 3년 안에 3년 안에. 3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최악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30% 이상 안 떨어질 종목. 그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보이는 건데 그 주가가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네. 사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최대한 마이너스 30% 이상 안 떨어질 종목. 처음 이런 이야기 하면 3배 가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 맞아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실적 전환주라는 것들을 한번 골라서 투자를 좀 해보시고 잘 고르신 종목 중에 한번 딱 한 종목을 골랐는데 자기가 어떤 예상한 어떤 계획대로 실적이 나고 또 거기에 따라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 경험을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뭐 주식 짜릿한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떤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 한 종목이 실패를 하면 다시는 주식을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패배감이 올 수 있게. 제대로 알면 실패 처음부터 거의 실패 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3배 성장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실적이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들을 주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FNF라는 패션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의 이제 그 실적 그래프를 쭉 보시면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주가도 막 한 10배씩 올랐거든요. 네, 몇 년 만에.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예전에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수익을 냈는지 찾아보시면 학습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3배 난 종목들을 리스트를 수록해 놨거든요, 책에.
지금은 그 이미 종목- 늦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종목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지를 보면 네네네. 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스노우볼 이펙트.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종잣돈. 1,000만 원 가지고 30% 수익 나도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이 되면 30% 수익 나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 주식 자산이 10억이 된다 그러면 3억. 3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최경영 경제쇼 하면서 되게 많은 주식 전문가들 분들과 네. 본의 아니게 방송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이제 소장님도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평생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경제와 산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2차 전지나 그린 뉴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 흐름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물살을 걸으면서 수영하는 사람과 물살을 타면서 수영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주식 투자법을 잘 모르고 또 주식 투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왜 제가 이제 그러면 뭐 펀드나 이런 걸 들거나 또는 뭐 이게 종목 찍어주는 그런 걸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종목 찍어주는데 그 서비스 가입해서 다 부자 됐으면 다 부자게요. 맞아요. 근데 부자 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월에 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 거기다가 거꾸로 또 증권사만 따라가면 증권사들이 그렇게 잘하면 자기네들 펀드들이 수익률이 엄청 좋아야죠. 네. 근데 자기가 잘 알고 투자하면 네. 자기가 잘 이해하는 종목, 심지어는 음료도 되고 락토픽 같은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투자해도 돼요. 처음에 출발은. 네네. 그렇게 해서 하면 사실 수익률이 더 높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강조하시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냥 내 걸로 조금만 만들어야. 공부하시면 네.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훨씬 수익률이 좋다. 그 길을 왜 외면하냐.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 말씀을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저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 내 소중한 돈을 네.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플러스 난 적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싫지만 이 책을 한번 읽고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이제 선대인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건의도 좀 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뭔가 계기는 네. 내 걸로 만들어야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계기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물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경제서를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경제서 중에서는 제일 쉽게 설명하는 오, 책이다. 한글이죠? 네. 네. 제가 네. 대체로 그런 평을 받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낸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였지 아, 않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책도 최대한 하여튼 대중들 눈높이에서 쉽게 쓰려고 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쓴 책이니까 네. 저는 뭐 정말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인 TV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초대했는데 네. 게스트가 제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이거 좋네. 부의 재편도 많은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네. 윤혜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윤혜 씨를 모셔서 부의 재편에 또 주식, 특히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네. 좀 더 그래도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